인터넷 직거래를 주로 중개하는 중고 거래 앱들이 강도와 절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선 중고 거래를 하는 척 집을 찾아와 물건만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개인의 경우 최대 $500, 시당국의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미 문화산업교류의 교량 역할을 한 개인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16회 다리 어워드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의 인물엔 여러 한국 예능 작품을 미국에 소개한 크레이그 플래스티스가 선정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5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감염자는 최근 여행 이력이 없어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강도들은 고가의 물건을 중고 거래하는 척 집을 찾아와 물건만 훔쳐 달아났고 급기야 총까지 꺼내들려 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가. 상자를 든 흑인 남성 뒤를 한인 남성이 급하게 쫓습니다. 차 뒷문을 붙잡아 보지만 도주하는 차량에 속수무책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신발을 거래하기로 한 브랜든 정 씨는 $1,000 상당의 물건을 눈앞에서 도난당했습니다. 현금도 확인했어요. 있다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지가 이렇게 정리해서 뭐 돈을 주는 것 같이 자기가 먼저 하더니 어느 살짝 틈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살짝 옆에 고개를 돌렸는데 들고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쫓아가가지고 이제 뒷문을 잡았을 때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운전사한테 제 총으로 쏴라고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놓고. 2인조 강도는 도주하기 쉽게 조수석 차문을 열어뒀고 신뢰를 얻기 위해 현금까지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초반 흑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 근처에서만 3건의 강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정 씨의 집 건너편에서 한인 남성이 강도를 당했고 이틀 뒤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인 부부가 총기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명품 시계와 가방 등 고가품을 강탈당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650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20여 건의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션들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캐시 갖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롤렉스인가 아니면은 루이비통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면은 이 범인들이 그런 거를 노리고 다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셔야 되고 집에 가실 때도 항상 가시는 그 길을 어쩔 때는 바꾸시고 시간도 바꾸시고. 특히 범죄자들은 차량에 탑승하는 틈을 노리는 만큼 차에 타기 전 주의를 살피고 차에 탄 뒤에도 경계할 것을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사건 사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로 보석금 제도가 강절도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주 법인 SB 1383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과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와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비즈니스들은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 쓰레기통 대신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의 경우 매일 최대 $500,
시 당국의 경우 매일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미 버지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의무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공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 가운데 콘텐츠의 미국 수출 확대를 도운 개인과 기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 이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LA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한 미국판 더 마스크드 싱어. 2년 전 첫 방송부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재 시즌 6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빠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면가왕을 비롯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한국 예능 작품을 대거 리메이크한 인물 크레이그 플래스티스는 어제 열린 제16회 다리 어워드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K 콘텐츠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Like Masked Singer, when I first pitched it, no one believed in it. They go, "You're going to put a celebrity in a mask," and they couldn't understand it. And Fox believed in it, and it's true. When you do something different and bold, people will come and notice it, and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with a lot of Korean content. 한국 콘텐츠의 미국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판 넷플릭스로 평가받고 있는 코코아가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코코아는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북중 남미 전역에 제공함으로써 한류 저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과 컴캐스트 등과 손잡은 코코아는 인터넷 기반 영상 서비스 OTT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료 가입자 70만 명 중 90%가 미국인 가입자로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미국 시장 내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코아가 매년 40% 이상씩 가입자 수가 막 늘어나면서 지금 막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K 콘텐츠의 세계적 흥행.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대중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당당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에서 5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맞은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여러 명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이며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소 17개 주에서 40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고 이 중 4분의 3 이상이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3차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의 청소년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이자 백신의 16세 이상 청소년 부스터샷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3차 접종을 허용한 겁니다. FDA는 2회차 접종을 한 뒤 백신의 효능이 약해진다는 데이터가 제시됐다며 부스터샷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facing a variant that has the potential to require more immunity to be protected. And so in the context of all of that, we have now made boosters.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16세와 17세 청소년 30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백신을 2차례 맞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는 항체의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을 무력화하는 항체가 95%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만 12세부터 15세 이상 청소년의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데이터 검토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더 높은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미크론 변이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We have to see whether this higher titers translate into more stronger titers against the Omicron variant.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조금 올라 이제 60%를 넘겼고 이 중 4분의 1인 5천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CDC는 FDA의 결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은 곧바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대대적인 인력 충원에 나섭니다. LA 메트로 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LA 다운타운 470 보세 스트릿에 위치한 교육시설에서 취업 행사를 실시하고 버스기사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취업 인터뷰를 비롯한 신원조사와 민첩성 평가 등이 진행되며 신규 채용 버스기사에게는 $3,000의 보너스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메트로버스 기사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7.75로 최고 시간당 $27 31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은퇴연금 플랜도 제공됩니다. 지원자들은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력서와 운전면허 그리고 DMV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받은 10년 운전 기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거식증 등 섭식 장애를 앓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에 이 같은 섭식 장애를 앓을 경우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정신적 문제로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인 섭식 장애. 최근 섭식 장애를 앓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We saw sicker patients who came in who needed the hospital more. We saw increasing numbers.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아동병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섭식장애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24명에서 4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7명에서 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같이 섭식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팬데믹과 SNS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SNS 공간에서 보내게 됐고 SNS 정보에 쉽게 몰입하는 아이들이 인플루언서나 스타들을 보면서 살이 쪄선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e had a lot of patients who, because they had uninterrupted ability to limit their eating, they had uninterrupted ability to exercise, and because adults were going through the same changes that kids were, there weren't as many eyes on oftentimes. 전문의들은 자녀가 살을 빼려고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체중 감소, 고립, 단 음식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섭식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신속한 치료와 함께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새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이사회를 열고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의 후임으로 알베르토 카르발류 현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decision made in Los Angeles. Thank you to the remarkable team of people who have been my colleagues and friends for so many years.
카르발류 신임 교육감은 지난 2008년부터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교육감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뉴욕시 교육감으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LA 통합교육부 내에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주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플로리다주 출신의 교육감을 선출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50년 만에 첫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미 노동관계위원회는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찬반 투표에서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가 이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9,000곳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됩니다. 앞서 버팔로 지역 스타벅스 매장은 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교육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을 이유로 노조 설립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노조 설립은 지난 50년 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온 스타벅스의 노사관계 모델을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추진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전면 보이콧을 하거나 선수를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유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고 상징적인 조치들을 하기 위해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헌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 역시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스포츠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등 4개국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벨 평화상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가 종전 선언을 반대한 윤 후보에게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윤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이 후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이 후보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다시 굳어졌습니다. 안보 영향을 이유로 종전선언을 반대해온 윤 후보에게 입장 재검토를 직접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즉답을 피한 채 김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 사회 안정망을 구축했다며 DJ 통합 정신을 강조했지만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 가셨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당 정당혁신위에 참석해 지난해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기상천외한 위성정당은 못 만들게 하라고 주문하며 정치개혁에도 고삐를 당겼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일자리에 수요 공급 불일치를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각종 폄하성 언급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지만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관점에 따라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노 씨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노 씨의 발언들을 구글링하고 있다며 조급하게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좀 거치가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네. 노 씨를 추천한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미 사과를 하지 않았냐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가 오전 회의에서 노 씨를 즉각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당 지도부 내에선 김성태 전 의원과 하믹병 씨에 이어 2030 영입 인사마저 조기에 낙마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노 씨를 유임시킬 경우 호남을 향해 보여온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모두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우매하다고 표현하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SNS 글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5월 단체들이 노 씨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영입 인사 낙마에 국민의힘은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선대위 인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유명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MBC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100여 개가 더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 경찰이 2억 5천만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와 회사 직원과 만나고 있던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 씨를 체포합니다. 잘못 인정한다면 왜 도주하셨습니까? 사기꾼다는 게 도주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녁 7시 40분 출발하는 미국 LA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2시간 반 전에 붙잡힌 겁니다. 차 안에는 명품 가방과 각종 서류 뭉치, 컴퓨터 3대가 들어있었습니다. 권 씨는 옷장에 카메라를 숨겨 찍은 성관계 동영상 62개에 대해 불법이었다는 걸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돈이 찍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MBC가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저장 장치에는 62개 동영상 외에도 권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와 월별 폴더로 정리돼 있는데 숙박업소 등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120여 장이 섞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노골적으로 주변에 미성년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권 씨의 휴대전화 일정표에는 지난 4월 03년생, 즉 만 18세 여성을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03년생 6명, 04년생도 1명 만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일부러 미성년자를 찾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20살만 해라 그러지 걔네들을 뭐 집중적으로 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나중에 들은 거지 그걸 알고는 안 했죠. 들어지니까 그렇게 메모를 낸 거지. 경찰은 제보자와 권 씨를 조사하는 한편 MBC가 제출한 자료와 공항에서 압수한 PC들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권 씨는 동영상 촬영 장소에서 불법 마약도 흡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일부 여성들에게 약물을 권유한 뒤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씨는 부인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 방에서 제보자가 확인했다는 전자담배 기기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권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이 전자담배 기기로 액상 형태의 케타민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셜 K라고도 불리는 케타민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투약하면 정신을 잃어 데이트 성폭행 범죄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권 씨는 취재진에게 케타민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케타민이 센 게 아니고요. 이게 액상 담배 같은 건데요. 마취약이잖아요. 오래 좀 쳐놓고 신경질 몇 번 하는 게 다예요. 수면제식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러고 만 거지. 케타민을 구입한 방법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동생들이 사왔던 것 같아요. 아는 외국인이 있대요. 실장 하나가. 돈은 선생님께서 주셨고요. 아니, 당연히 뭐 지가 원할 땐 지가 냈을 거고 제가 냈을 거고 이제. 케타민 투약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들었어요. 알자는 거야. 그럼 그걸 한 번씩 그냥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제보자는 권 씨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는 일부 여성들과 케타민을 피웠지만 그들 스스로 피운 것이지 자신이 속이거나 권유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고 한 적은 없죠. 다 알고 지들 돈을 뭐 해보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진짜 안 한다니까 그렇게. 제가 무슨 뭘 타고 전혀 없어요.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에서 값싼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홈쇼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 공장. 원산지 단속 기동반이 들이닥쳐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 자루를 열어보고 재고 장부도 확인합니다. 참깨에 관련된 서류에 관해서 저희가 압수 요청을 할 거예요. 국산 참기름이라고 적힌 포장지가 곳곳에 널려 있지만 실제 원료는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참깨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수입 참깨를 국산으로 포장을 바꾸는가 하면 단속에 대비해 국산 참깨가 든 포대를 눈에 띄게 두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농가로부터 참깨를 구매한 것처럼 생산자 증명 서류를 위조하고 구매 대금용 가짜 통장 사본도 만들어뒀습니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된 참기름은 지난해 1월부터 오프라인 업체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됐는데 판매 금액만 19억 원, 24톤에 달합니다. 국산 참깨보다 70%나 싼 외국산을 쓰면서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해서 비대면 통신 판매가 물량이 급증하는데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의 특징이 직접 현물을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쇼호스트 또는 광고 문구만 보고 사다 보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비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원산지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과 가공품이 타 업체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되는 경우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뉴질랜드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해 50년 뒤에는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뉴질랜드 보건차관은 다음 세대의 흡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금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27년부터 성인이 되는 2008년 이후 출생한 인구는 모두 담배를 팔거나 공급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해 금연 세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73년이 되면 뉴질랜드에서는 65세 이하의 모든 국민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핀란드 최연소 여성 총리로 화제를 모았던 산나 마린 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인 관료와 밀접 접촉 직후 클럽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마린 총리는 자신은 백신 2회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늦게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확진자와 접촉 후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선례를 남겼어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쟁감시당국은 아마존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자체 물류 서비스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아마존은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대 업체에게는 더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의 백관공이 한 교회 화장실 벽 안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명 교회의 보물찾기, 벽에서 7억 원 발견입니다. 백관공 저스틴 코리 씨는 지난달 미국 휴스턴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의 화장실을 수리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벽 속에서 현금과 수표 등 우리 돈 약 7억 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착한 백관공은 즉시 이 돈을 교회에 모두 돌려줬는데 이 돈의 출처가 궁금하죠. 휴스턴 경찰국은 이 돈이 지난 2014년 교회 금고가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둑을 잡기 위해 5,000달러 현상금을 걸었고 해당 교회도 2만 달러의 돈을 보탰다는데요. 하지만 수년간 별 소득이 없자 교회는 현상금 2만 달러를 범죄 제보 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교회 벽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범죄 제보 단체는 2만 달러를 정직한 백관공에게 선물했습니다. 번식을 위해 남미 한 대륙에 모여든 펭귄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호구역의 불법 도로, 펭귄 떼죽음입니다. 아르헨티나 대서양 연안 중부에 자리한 푼타툼보 펭귄 보호구역. 수컷 펭귄이 둥지 근처에서 죽은 새끼를 지키고 있습니다. 땅을 다지는 기계가 길을 내기 위해 펭귄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 건데요. 길이 없어서 늘 돌아서 가는 게 불만이었던 한 농장주가 불법으로 길을 만들다가 저지른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500마리 이상의 펭귄이 갈 곳을 잃었고 파괴된 펭귄 둥지가 최소 140개에 이른다고 현지 감시반은 밝혔는데요. 농장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700m에 이르는 이 길에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하면서 감전돼 죽은 펭귄도 수십 마리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갇혀 바다에 가지 못하는 펭귄들, 당국은 환경 파괴와 동물학대 혐의로 농장주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해마다 아름다운 낙타를 뽑는 대회가 열리는데요. 외모를 중시하는 대회이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낙타도 성형 미인, 보톡스 맞은 40마리 실격입니다. 중동 각지에서 모인 낙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사막에 모였는데요. 총 상금 우리 돈 777억 원이 걸린 아름다운 낙타를 뽑는 낙타 미모 경연대회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40여 마리의 낙타가 미모를 뽐내기도 전에 실격 처리됐다네요. 일부 사육자들이 상금을 타기 위해 낙타의 입술에 보톡스 시술을 하고 심지어 얼굴에는 필러를 주입한 겁니다. 주최 측은 낙타 성형을 시도한 사육자는 적발시 엄격하게 처벌할 거라며 이런 행위는 낙타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사막의 유목민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성형 낙타가 웬 말인가 싶네요. 무시무시한 최강의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리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스웨터 입은 티라노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대 동물. 알록달록 스웨터를 제대로 차려입고 멋을 부렸는데요. 런던 자연사 박물관이 전시 중인 길이 12m 공룡 로봇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왜 이런 옷을 입었나 했더니 박물관이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모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라고요.
특대 사이즈 스웨터를 완성하는데 100시간 이상이 걸린 만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공룡이 입은 스웨터와 똑같이 제작한 일반 스웨터도 기념품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난 수익금은 박물관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쓰인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